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영공, 대한민국 영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더 이상 대한민국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러시아 전략 폭격기 그리고 조기 경계 경보기가 한국 영해를 그리고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이 러시아로서는 처음이지만 중국은 이 짓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차례나 우리의 방공식별 구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 부근까지 날아갔다가 되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연합훈련이란 명목으로 또 동시에 이것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란 자체가 한국의 영해나 영토나 영공에 한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독도를 오던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들어와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훈련하는 것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뻔뻔스런 소리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훈련한 것은 사실은 처음은 아닙니다. 잠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사실 연합해상훈련은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록으로 보면은 2012년에 칭다오 인근 해상에서 공동훈련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표도르 대제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공동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는 동중국해 센카쿠 부근에서 공동훈련했습니다. 센카쿠 부근에서 공동훈련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땅을 일본에게 넘겨주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과 미국 그리고 인도, 대만,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이 인도 태평양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못하도록 하는데 러시아도 힘을 보태겠다는 차원에서 공동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의 땅덩어리를 그리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국제법 위반도 아니고 합법적인 공동훈련이라 하면서 독도까지 조개 경계 경보기를 날린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이 한국은 이미 안보 측면에서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국가 행세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안부 재단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위안부 합의를 깨니까 일본이 한 1000마리 말이야. 한국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독도에 러시아의 조기 경계 경보기가 날라오니까 일본이 거기에 맞대응해서 우리가 F-15K나 F-16을 날리니까 일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서지 마라. 그건 일본 땅이니까 한국이 왜 나서가 그게 대응하느냐. 참 기가 찹니다. 근데 이 상황을 누가 불러왔나? 원초적인 건 우리 잘못이에요. 러시아는 지금 왜 이럴까요? 가만히 있다 러시아가 왜 이럴까요? 이건 짧은 시각과 단견과 그리고 세계 전략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단견으로 보면은 한일 간의 이 무역으로 말미암아 무역 쟁탈전으로 의해서 사이가 아주 미묘하고 불편해진 이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손을 내밀자 러시아가 오케이 하고 손을 잡고 이때다. 사실은 북한 비핵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일 간을 벌리기에는, 물론 한국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는 너무나 어정쩡하지만 벌리기에는 좀 불편하다. 왜냐하면은 국제사회가 모여있는 유엔에서 모든 국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찬성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중불나게 나서서 비토를 놓거나 아니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인상을 주면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한국과 일본이 싸울 때에 이때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국제사회가 봐도 비핵화 협조 하지 않는다라는 이슈보다는 훨씬 더 타치하기가 낫다. 명분이 선다. 뭐라고? 우리도 여기에 방공식별구역을 오버랩되는 구역을 갖고 있으니까 중러가 공동훈련한다. 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남중국의 항해의 자유작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이익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근데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정말 뭐 배 떨어지자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딨냐. 비핵화 문제를 들고 나오면 타이밍이 어정쩡하고 미국의 매눈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한일 관계 지금 트럼프까지 나서지 않고 뒤짐지고 있고 주한미군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연합사 뒤짐지고 있고 청와대는 무슨 링 위에서 급도 안 되는 두 권투 선수가 헤비급한테 슈퍼플라이급이 어퍼커트를 2대 얻어맞고 그냥 TKO 된 것처럼 정신이 멍해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북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를 안방처럼 들락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기가 없습니다.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큰 국제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일본, 한반도 내지는 동북아에 있어서는 미국이 일본과 동맹과의 관계를 극대화시켜서 중국을 봉쇄하는 작전, 그리고 중동에 있어서는 미국이 영국과 동맹관계를 이용해서 이란을 죽임으로써의 중동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뒤에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고 돕고 있습니다. 19일 날 영국의 유조선이 피납되는 데에 GPS가 고장이 났어. 사실은 영국 측 설명으로는 GPS가 고장난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러시아가 이 GPS를 교란하는 작전은 워낙 뛰어나고 과거에도 10,000회수 이상 이 난리를 이런 작전을 교란 작전을 했으니까 뭐 능수능란한 거죠. 그래놓고 영국은 자기들이 GPS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이란의 영해까지 침입하는 꼴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란이 유조선을 남의 영해 자기 영해에 들어온 유조선을 억류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란은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중동에 있어서 러시아는 이란을 돕고 시리아를 돕고 헤즈볼라를 돕고 후티 반군을 돕습니다. 미국은 이런 나라들과 지금 싸우는데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이란의 패권 부상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규모 전쟁의 형태로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대응한 거는 드론, 무인 정찰 드론기 떨어뜨리는 수준을 하고 실질적으로 유조선을 피격하거나 납치하거나 하는 것은 영국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4일날 먼저 이란의 유조선을 억류를 하니까 이번에 19일날 이란이 영국을 억류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미영 동맹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이 이란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으로서는 1대1로라는 시진핑의 50년 꿈의 핵심이 뭐냐? 중국 돈을 위안화를 기축통화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란만 중동에서 이란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은 세계에서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중국으로서는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이건 1대1로 자체를 급행열차에 싣고 가는 거랑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나서지 않지만 러시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은 이란과 만나가지고 이란이 하는 건 뭐든지 중국이 직접 돕겠다고 이 시진핑이 평양을 찾아 평양에 김정은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나서 그 얘기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일본이나 영국 같은 동맹국과 합쳐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데 대해서 맞대응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각국에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도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지금 과이도를 돕고 있습니다. 과이도를 대통령을 인정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마두로를 합법적인 대통령이라 돕고 있는 꼴이에요. 세계에서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에 대해서는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미국이 그들의 동맹국, 그 대표적인 동맹국, 영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동에 있어서는 UAE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과 손잡고 나서는 이 전쟁의 대리전 형태로 지금 영국이나 일본이 앞서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중국과 러시아가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줌을 좁혀서 한반도만 들여다본다면 러시아가 지금 나서는 것은, 러시아가 사실은 뭐 냉전 이후에 다시 소련에서 러시아가 됐지만 국제사회에서 옛날에 냉전 때 가지고 있던 그들의 위상을 지금 지켜나갈 수가 없으니까 뭔가 자기도 중국에 상응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중국의 편을 들여서 미국이 하는 것을 사사건건 간섭을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으로 자기 포션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이 하는 쪽으로 손뼉을 쳐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전번에 4월 27일 날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났을 때도 사실 내놓고 얘기를 안 해준 육자회담 하다라는 얘기로 간다는 얘기는 당장 핵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도 북한에게 핵 없애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결국 북한이 핵을 가진 자체는 그냥 묵인해주되 그걸까 더 이상 문제를 안 일으키는 정도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지금 무역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전략적인 카드를 하나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돈 안 들이고 크게 자기가 직접 전쟁의 주도자가 되지 않으면서 중국이 하는 작전에 손을 들어주는 게 이런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한국 카디저를 침범하고 독도를 침범합니다. 예상대로 일본이 발작 뛰고 한국이 발작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내 나라가 지금 독도, 한국, 영공, 영해에 다 모여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작 영토의 주인공인 한국은 말이 없습니다. 해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게 오늘 볼턴 청와대에서 정용 실장하고 얘기합니다. 정용 실장, 러시아 전투기가 들어오고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들어왔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사후 처리하겠다. 사후 처리? 나라 없어지고 난 뒤에 사후 처리하면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지금 이 정부는 지금 이 벌어지는 이 사태를 반일, 친북, 친중이라는 메커니즘으로 계속 끌고 가서 이 총선에 장사되는 카드다라는 거기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나라 없어지고 난 데는 총선도 없습니다. 소탐 대실이에요.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볼턴에게 얘기하십시오. 지소미아 폐기하겠다고 우리가 그런 허풍친 거, 일본에게 압박한 거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 다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비핵화에 대해서 비핵화를 끌어내도록 제재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 소리 저 소리 뒤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기된 3대 중요 훈련, 한미 간의 훈련 최소한 2개 정도라도 빨리 다시 옛날처럼 되돌려와서 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도 제대로 좀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우습게 알고 심지어 일본까지 우리를 우습게 아는 이 상황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일본 문제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 평화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간접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평화적인 협상을 하겠습니다. 일본과도 즉각적인 평화 협상을 해야 됩니다. 가는 데까지 가보겠다고요? 가는 데까지 가보십시오.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나라 없어집니다. 끝납니다. 1910년보다 더 웃기는 상황으로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총선이 나라 살리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부터 살리십시오.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